여러분들이 직접 따라 그리실 수 있도록 드로잉의 전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은 고창에 있는 상하농원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펜 드로잉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바로 이전 영상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고 오셔야 됩니다. 거기에 제가 3단계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잖아요. 잎, 줄기, 음영 요거로 숲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이거 꼭 한번 보고 오시면 오늘 이 상하농원을 그리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그림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게 뭐죠? 선 하나 그라고 했잖아요. 그 선이 바로 이 선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구도에 필요한 이 선 쭉 하나 긋는 겁니다. 예, 이거 1번으로 긋고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집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옆에 있는 많은 나무의 즉 숲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예, 잎사귀 찌글찌글찌글 지그재그요. 그래서 이거를 세 번째로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조경에서 많이 쓰이는 이런 낮은 식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네 번째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 이 옥수수, 이 긴 풀 같은 것, 갈대, 이거를 그릴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거 다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요. 하늘을 펜 드로잉 해볼 겁니다. 궁금하시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꼭 잘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기준선을 먼저 긋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하얀 도화지 앞에서 두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준선부터 긋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용기가 생기실 거예요. 믿어보세요. 자, 그렇게 기준선부터 긋고, 자, 그 다음 이 건물을 그릴 텐데요. 건물의 기준이 되는 이 박공 부분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을 그릴 때는 크게 그냥 덩어리감으로 먼저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례를 맞춰 놓고 그리시고, 그 다음에 그 덩어리 안에 있는 문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또는 음영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비례가 중요하니까 먼저 비례부터 잡아 놓는 거예요. 뭘로요? 덩어리로요. 저는 오늘 그림을 모나미 153 볼펜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좋은 도구가 있으면 좋은 도구만큼 그림은 더 잘 그리는 것 맞습니다. 도구에 욕심이 생기면 그림도 더 잘 그리게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반대로 도구가 시원찮으면 그림을 못 그린다? 아니죠. 그림 얼마든지 더 잘 그릴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림은. 여러분, 당장 어딘가에 있을 모나미 볼펜 하나 꺼내오세요. 그리고 이 그림을 같이 한번 따라 그려보는 겁니다. 볼펜으로 펜 드로잉 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따라오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숲을 그릴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숲의 아웃라인이 어떤 형태로 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보지 마시고 덩어리감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형태만 얼추 맞춰주시면 되고요. 가운데가 조금 어둡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붕 위로 있고 지금부터 이제 큰 그림의 이 형태를 그릴 거예요. 자, 아웃라인 형태로만 쭉 가보십시오. 네, 조금 틀려도 돼요. 자, 이렇게 와서 다시 쭉 올라가죠. 예. 그래서 다시 이렇게 뭔가 어두운 골짜기를 하나 만들다가 아래로 떨어져서 왔다가 이렇게 좀 들어가요. 아우,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요. 자, 전체적인 밝은 곳, 그러니까 이 숲의 밝은 부분의 형태만 좀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이 안쪽이. 그러니까 여기는 좀 밝을 거고요. 나머지 아래쪽은 다 어두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좀 더 어두울 곳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중간에 섬 형태로 이렇게 그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어딘가에 또 있겠죠. 자, 여기가 또 어두울 것 같고요.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마치 남해안의 해안선 같은 표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랫부분에 이제 지금의 현재 사진에서는 줄기가 보이진 않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줄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그리는 것보다는 그려주는 것이 그림에 조금 더 맛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자세하게 그릴 필요가 없고요. 형태적으로 네 가지 타입의 모습을 그냥 치트키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V자, 네, W의 변형,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에다가 이제 음영이죠. 버티칼 해칭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 나무는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주셔도 돼요. 자, 버티칼 해칭이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의 버티칼 해칭은 자, 이렇게 아까 까매지려고 만들었던 이 구멍들 쭉쭉 이제는 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끊어서 가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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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가겠다고 하지 마시고 끊어서 이렇게 끊어서요. 자, 아까 나무 줄기를 그려놓은 것만 피해 가시면서 이렇게 해칭을 하시는 겁니다. 지겨울 것 같죠? 근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더 하다 보면 지겨워요.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 손이 저려와요.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구멍 파진 부분들도 까먹지 말고 마무리, 예, 이런 거 까먹지 마시고 이렇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입체감이 생기는 숲이 만들어졌어요. 이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조금 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더 진한 곳이 있어요. 더 진한 곳은 이 위에다가 이 더블 해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더 진하게. 저는 지금 사진에서 아랫부분이 훨씬 더 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를 좀 더 진하게 긋고 있어요. 자, 이렇게만 하더라도 벌써 조금 더 깊이감이 생기죠. 그렇죠? 여기가 좀 더 진해 보여요. 이렇게요. 자, 보세요. 이것의 햇빛이 차단되면서 그림자가 여기까지는 질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여기가 제일 어둡겠죠. 이렇게요. 자, 조금 더 이렇게 진하게 해주시면서 뭔가 이렇게 더 입체감을 살려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지 않으세요? 네.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는 좀 맛을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 해칭으로 살짝만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아랫부분에 그것만 줘도 조금 더 입체감이 생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왼쪽에 있는 나무들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다 똑같이 쫓아해요. 그러나 그냥 아웃라인만 보세요. 자, 이렇게 진한 나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연두색의 좀 밝은 나무 하나 있어요. 아래 부분은 좀 진하게 될 거예요. 소나무, 낮은 소나무 같은 것이 또 이렇게 존재해요. 아래도 진할 겁니다.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높게 있는데 약간 소나무 군락 같죠? 이거는 이렇게 한번 높이를 보시고 이 정도에서 삐죽삐죽 삐죽삐죽. 자, 이렇게만 해주시고 뭔가 조금 레이어드 돼서 가운데 정도가 조금 어둡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는 완전히 어두워요. 이렇게 살짝 전봇대 같은 것들도 그냥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아래는 완전히 어두운 거고 이쪽이 덜 어두운 겁니다. 여기는 나무 가지가 있을까요? 있는 것처럼 표시해도 돼요. 이렇게 일자로 표시해도 되고 이렇게 두께를 줘도 됩니다. 이쪽은 굉장히 진하네요. 그러니까 해칭. 자, 이렇게 끊어서 가면서 겹치게 레이어드를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만 표현해도 됩니다. 자, 밝은 곳은 놔두시고 아래 부분만 이렇게 밝은 곳은 땡땡땡 점 찍어 주시면서 좀 밝은 표현. 그 다음에 자, 여기 전체를 한번 이번에는 소나무 같은 모습이니까 이렇게 다 해칭으로 메꾸어 줍니다. 그래도 나뭇잎 같아요. 이렇게요. 아래 부분은요, 굉장히 진하죠. 예, 과감하게 이렇게 가는 거죠. 아래 부분에는 조금 밝은 식물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친구들, 밖에 있는 거는 조금 밝으니까 자, 이 정도의 간격으로 버티컬 해칭을 줍니다. 이렇게요. 꼼꼼하게 메꿔 주시듯이 이렇게 끊어서 층져가며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는요. 좀 더 진하죠. 손이 아파요. 그래도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자, 진한 곳은 정말 그냥 우악스럽게, 아랫부분은 굉장히 진해요. 이렇게요. 자, 왼쪽에 있는 숲을 표현했고 중간에 표현, 이렇게 조금 명도의 차이를 두니까 레이어도 되면서 입체감도 생기고 좋아요. 좀 더 만지작거리면서 더 깊어지는 곳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그냥 위에서 계속 더블 해칭을 계속 해주십시오.
얼마든지요. 재밌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깊이감이 갑자기 더 생깁니다. 깊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개의 양 옆에 있는 많은 나무가 있는 숲을 그려봤어요. 이것만 해도 보세요. 느낌이 그냥 제가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지만 숲 같아요. 이 정도의 느낌 해볼만 하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앞부분에 있었던 낮은 무리의 덩어리의 식물들이 있어요. 예, 이것들을 좀 표현해 볼 텐데,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옥수수밭이 있고요. 그 앞쪽에 이런 게 있었죠. 자, 이런 덩어리감에 그 앞쪽에 또 하나의 식물군이 있고요. 이렇게요. 자, 아래 부분은 당연히 어두우니까 어두운 것을 칠할 수 있는 면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옵니다. 요 사이가 다 어두울 거예요. 일단 다 그려볼게요. 오른쪽에도 하나 있죠? 가운데를 이렇게 두고서 찌글찌글찌글 지그재그재그 형태로 그려갑니다. 자, 아랫부분은요. 네, 아랫부분도 어두운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입체감을 주려면 이 정도는 어두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번에는 올라왔다가 예, 이렇게 가네요. 이거는 간단하게 너무 힘쓰지 마십시오. 아래 부분만 이렇게 버티컬 해칭.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요. 이렇게 해칭 조금 더 느낌 있게 톤 차이를 둡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더 표현. 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여기에 수풀이 있어요. 파티클 표현. 자, 여러분, 옥수수밭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옥수수밭에서 자, 크게 보세요. 앞에 이렇게 좀 어두운 레이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까지의 어두운 레이어, 그리고 저쪽은 좀 밝아요. 이 형태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두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보세요. 자, 뭔가 옥수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식물들 있잖아요. 이런 풀들, 갈대, 이런 거 그릴 때 저처럼 해보세요. 이렇게 X자, Y자로 계속 풀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형태들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겹치게 X자, Y자를 좀 만들어 가 보세요. 이렇게요. 이쪽도. 그렇죠? 자, 앞쪽은 좀 무겁게 가야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 지금 자세히 보면 뭐냐면 사이사이가 저 깊이감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 가만히 잘 보세요. 라인은 그대로 하나씩 놔둡니다. 흰색의 라인이요. 이렇게요. 뭔가 흰색의 라인은 놔두면서 이렇게 라인이 표현이 됩니다. 이거 재밌어요. 이렇게요. 이게 지겨워요. 사실은 지겨워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옥수수 밭에 혹은 갈대밭에 어떤 군락의 두께감이 보입니다. 자, 대충 이렇게 됐으면 이제 중간 레이어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원근감에 의해서 좀 멀리 있는 애들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뭐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삐져나왔을 법한 표현들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조금 더 잘게 이렇게 있겠죠. 예, 여기도 자, 가장 먼 곳은 정말 잘 안 보일 거예요. 그곳은 이렇게 점만 찍어줘도 되게 뭔가 원근감에 있어서 멀리에 있는 뭐 좀 막 식물 같은 표현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티클과 살짝 멀리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 요거 나무도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갑니다. 집 형태를 조금만 해칭으로 가볼게요. 집의 형태의 이런 똑같은 버티컬 해칭을 구성합니다. 진한 곳은 완전히 진하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조금 살짝 톤 차이도 좀 두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효과들을 좀 내는 겁니다. 자, 건물의 그림자는 이런 식으로 같이 이런 버티컬 해칭을 계속 통일성 있게 해줘도 그림의 맛이 아주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은 펜드로잉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늘은 무거우면 안 됩니다. 그림의 구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가볍게 하되 구름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그 구름의 핵심적인 라인만, 느낌만, 맛만 낼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사진 보세요. 이 사진의 구름이
요 박공지분 위에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먼저 연필로 이 가이드라인은 지울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왜? 가벼워야 한다고 했죠. 하늘은. 그러니까 자꾸 뭔가 선이 많으면 재미없어집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표현하시고 요 부분이 파란색 하늘 부분인데 파란색 하늘 부분만 그어주시는 개념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버티컬 해칭을 할 텐데 무거우면 안 되니까 조금 더 넓게 해칭을 하시고 해칭도 끊어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해칭 끊어서 제가 볼 때는 한 요 정도의 간격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계속 유지하되 무거우면 안 되니까 끊어서 갑니다. 어디서 끊냐고요? 내 마음대로요. 이렇게요. 계속 가볼게요. 예, 이거는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이 패턴은 그대로 통일성 있게 겹치기 하시지 마시고 얘는 간격 유지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요. 다 맞춰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늘을 표현해 주시고 어느 정도 마르면 이 볼펜이니까 마르는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바로 안 말라요. 잉크니까, 유성 잉크니까. 지워 주시면 헤비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펜 드로잉은 또 이런 맛이 있어요. 네, 이렇게 연필이나 볼펜이나 혹은 만년필의 이 라인 드로잉, 펜 드로잉의 이 자체에 충분히 작품성이 있습니다. 볼펜 하나 들고 그리고 스케치북 하나 들고 이제 푸른 5월에는 밖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감사합니다. 또 봐요.